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가 시장 전망보다 부진하다는 소식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스페인의 한 언론이 스페인의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7.3%를 기록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SK그룹의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건설 인수 후보로 보였던 홍콩계 펀드 WL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되며 쌍용건설 매각이 어렵게 됐습니다. 택시업계 4개 단체에 성명서를 내고 정부 지원 법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점점 호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최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연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순이익이 늘고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 가운데 3분의 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 신호가 보여주는 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인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 밖의 경제 지표와 부진한 기업 실적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만 8천 건 늘어난 26만 8천 건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36% 하락했습니다. 13,86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01% 하락하면서 3,1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26% 하락했습니다. 1,49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기업 실적의 악화와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했습니다. 실적 절망 우려에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3.2% 급락했고요. 부진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73% 하락했습니다. 6,27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5% 하락하면서 7,7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 CAC 지수 0.87% 역시 하락했습니다. 3,73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 등 은행주들은 모두 강세를 나타냈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혼다는 실적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0.9% 올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최대 구리 업체인 장시구리가 급등한 반면 부동산주와 헬스케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2% 올랐습니다. 11,138선에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12% 오르면서 2,38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39% 하락했습니다. 23,78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5원 올랐습니다. 1,08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금융센터의 김종욱 부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 반등에 따른 약간 예.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300억 정도 예. 매수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95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가까스로 1960선을 회복하면서 결국 1961.94포인트, 예. 0.1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향이 크지는 않았죠? 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별로 등락을 한번 제가 점검해 봤는데 대부분 업종이 약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업이 2.93%,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보험, 금융, 증권 업종 등이 약간 1% 정도 하락을 했고,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스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나로호 관련해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로호 엔진과 연소기를 개발한, 그리고 비츠로테크, 그리고 자회사인 비츠로시스가 거의 뭐 상한가로 반등을 했고, 또 한양 나비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한양 ENG, 그리고 위성 시스템 제작에 참여한 시트레가이 등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력기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퍼스텍이라든지 또 발사 통제 시스템을 개발한 탑 엔지니어링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성공으로 인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뭐 폭등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의 연계성.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 테마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1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 올해는 1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월 효과라는 게 1년 중에 1월의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새해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보겠다는 자세라든지 또 연말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1월 효과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휘를 못한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는데, 제일 첫째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 국내 시장을 짓눌렀던, 그래서 수급 사정이 좀 불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997에서 마감됐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61.9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외국인들이 1조 9천억 정도 1월 달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증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환율 전쟁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환경이 엔화 약세라든지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1월 내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반등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뱅가드 펀드의 그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이게 적지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경기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벌써 2013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2월 1일인데 사실 1월 들었으면서는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다가 예. 1월 내내 좀 우리 증시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2월 달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2차선 회복도 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포인트 예. 가까스로 이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2월에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거의 한 10여 개 예. 증권사에서 2월 시장에 대한 예. 전망을 하는데 1980에서 2080 정도로 이렇게 2월 전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주식시장을 예. 살펴볼 한 포인트를 예. 제가 몇 가지로 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1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압박했던 악재 요인들이 약간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월보다는 그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건설업종에도 예.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한국만 나홀로 약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상황이 예. 1월보다는 예.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같이 1월부터 시작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예. 외국인 매도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안정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종목, 예. 어떤 업종이 관심의 대상인가를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예. 또 한국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죠.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유로존 리스크도 지금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 또 훈풍, 예. 봄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2월의 유망 업종으로는 또 중국의 춘절 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 관련주라든지 건설, 또 금융을 중심으로 한 내수주, 예. 또 연초에 비우호적인 수급 상황으로서 약간 이렇게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환율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친다든지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환율 관련되는 수출 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2월에도 환율 이슈는 계속 우리 증시를 좀 짓누르겠죠. 예.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락의 폭이라든가 속도는 조금 완화되겠습니다만 예. 여전히 2월에도 우리가 환율에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예. 그 워낙 강세 기조는 예. 당분간 좀 더 이어지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같이 1월보다는 그 예. 폭이 예. 강도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출 예. 주된 기업들에 대한 예. 관심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보다는 2월에 우리 그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예. 전에 수급 상황도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일단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펀드가 이게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해서 예. 1월 중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월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의 그 수급 상황이 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커플링 현상이 예.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예.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금년 1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는지요? 예, 교수님께서 보면 이 주식시장에 주변의 것도 이게 핵심 되는 것을 꼭꼭 집어서 예.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어제 금융 정보업체라고 하죠. FM 가이드에서 최근에 예. 4분기 실적 그리고 원래 1, 4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그 작년 4, 4분기 예.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거의 23조 6,500억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불과 2주 전에는 예. 그 24조 8천억 정도를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4.96% 거의 5%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 1, 4분기 실적 추정치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아마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내 106개 상장사들의 1,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7조 4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2주 전에는 그 추정치가 28조 1천억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7천억 정도 감소 2주간에 거의 한 3% 임박할 정도로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1, 4분기에도 실적 추정치가 이게 믿음지 않지 않느냐, 못 믿음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급 상황을 한번 추정치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기업들의 실적 추정 하향 이거와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월 들어서 1조 9천억 정도 순 매도를 보였고 반면 최근 옛날 투신사라 그러죠. 자산운용사들이 3천억이 넘는 국내 주식을 매도한 것도 1,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실적 추정치를 활용한 성급한 매수보다는 1, 4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에 매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월의 증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일정이 있으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죠. 2월 들어서 경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가가 조금 등락을 보였죠. 둘째 주인 다음 주에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수주와 무역 수지 그리고 1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수출과 수입 관련 자료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에는 2월 유로존의 4분기, 작년 4, 4분기죠. GDP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1월 설비 가동률, 그리고 산업 생산량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1월 실업률, 그리고 수입 및 수출 물가 수준이 발표되면서 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셋째 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금융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택착공이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 또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경상수지 등이 발표되면서 2월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월에 이제 오늘 1월인데 2월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은 어떠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오늘 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1월 내내 이게 짓눌렀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아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펀더멘털 측면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국의 12월 예상 퍼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한 8.5배 정도로 선진국이라든지 이머징 마켓에 대비해서 거의 34% 그리고 한 24% 디스카운트 할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90엔을 상회하면서 엔화 강세, 엔화 약세 기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상황에서 환율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이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등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국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급 개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게 SK그룹 총수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관련 그룹주들의 약간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해외 증시가 어젯밤에 약간 혼조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또 개선되지 않은 수급 상황 등으로 해서 주가의 급반등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1월 악재가 약간 완화되고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뭐 크진 않지만 약간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IT라든지 운송 장비 그리고 섬유 의복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부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간단하게 오늘 눈여겨볼 종목 한두 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IT 업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러는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특히 U+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모집한 한 400만 명 정도의 LTE 가입자들이 올해 한층 여유로운 영업 기반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LTE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한 유료 방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또 어제 또 코스닥 시장에서 큰 주가 반등을 이뤘던 그 나로호 관련주들, 항공 우주 관련주,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비츠로시스, 세트랙아이 그리고 한양 ENG와 한양 디지텍 이런 종목 등 오늘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종육 부장과 함께요. 2월장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일본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월 일본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2.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7%가 감소했던 전달보다 나아진 기록이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1% 증가보다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통신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아 일본 내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출 대국으로 통했던 일본의 무역 수지는 작년 7월 이후 매달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쿄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내각의 경기 부양책은 오는 2분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엔화 가치 약세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레노버는 세계에서 PC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데요. 이제는 레노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넘어 윈도우 8 OS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노버 CEO는 인터뷰에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 소비자들이 윈도우 폰을 원한다면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삼성을 뛰어넘어 1위 스마트폰 업체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작년 4분기 레노버의 스마트폰 부분 판매량은 77% 상승했고 이는 전체 레노버 수입에 큰 이익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레노버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지난해 삼성에 이어 2위 업체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나로호 발사 후 지상국가 교신이 확인되자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죠. 경제 파급 효과는 3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할 것이며 특히 통신장비 업체와 고화질 TV 분야 업체들에게 큰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씁쓸하게 여긴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북한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위성으로 가장해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사정거리 내에 핵탄두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부분적인 성공이란 평이 씁쓸한 뒷맛을 남겼는데요. 대기권의 진입은 성공했지만 지상과 교신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신은 한국의 입장을 한국 매체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2월 위성궤도 안착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압박이 한국에게 컸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회복세에 놓인 글로벌 경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높이 신발 아시죠? 키높이 신발의 원조 개발자인 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10년차 청년 CEO,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